갑시다. 지적,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인 지난 23일 원어원 웅성우 씨는 이 소수자 측도 웅성우 씨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악플러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악성 루머에 직접 팔을 빼댄 시사도 있습니다. 지난 22일 자정 정유미 씨가 매니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피해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지난 17일 증권과 정보지에는 한 케이블 방송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가 특별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두 사람의 이름이 연일 등장. 정유미 씨의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유포자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유미 씨는 지난 1월 배우 공유 씨와 결혼설에 휩싸이며 이미 한 차례 찌라시 공포를 경험했는데요. 당시 결혼식 장소와 상세한 예약 날짜까지 거론. 하지만 양측 모두 사실 무근으로 일축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최초의 글을 작성하거나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여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중간 유포자들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최초 유포자를 찾는 방법은 그런 41m. 남중국해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면입니다.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이 통행하는 핵심 무역 통로인 남중국해. 이 바다 대부분을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한 2009년 당시 갈등의 당사자는 중국과 주변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난사군도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섬을 기점으로 주변 12해리를 영해라고 주장하며 섬을 늘려가겠다는 중국의 전략에 미국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내는 이른바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곳도 주로 인공섬 12해리 이내 해역입니다. 미중 양자 대결 구도에 최근엔 미국의 우방 국가들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엔 영국 상륙함이, 지난달엔 일본 잠수함이 각각 일종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미중 양자 간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다른 국가들까지 바다가 뭉쳐서 우리들 단합해서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신앙입니다. 우리 함정의 남중국해 진입에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남중국해에 개입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6호 태풍 위투가 태평양의 한적한 휴양지 사이판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가옥과 도로가 파손되고 수도와 전기가 끊겼으며 공항마저 폐쇄되면서 교민과 여행객 수천 명이 고립됐습니다. 먼저 홍서부 기자입니다. 바람소리와 함께 천장 전등이 흔들리다가 아예 천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피해를 입은 주택을 둘러보는 경찰. 지붕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이판을 덮친 제26호 태풍 위투의 최대 풍속은 시속 290km.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전신주가 쓰러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주차된 차들까지 바람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마을에 완전히 파괴된 건물이 질비합니다. 공항은 폐쇄됐고 수도와 전기도 끊겼습니다. 태풍 위투는 미국 기준으로 가장 강한 카테고리 5의 슈퍼 태풍입니다. 2013년 필리핀을 덮쳤던 사상 최강의 태풍 하이엔과 맞먹는 위력입니다. 사이판 당국이 피해를 집계 중 가운데 지금까지 무너진 건물에 깔린 44살 여성 1명이 숨졌고 1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투는 현재 다소 세력이 약화된 가운데 필리핀으로 홍서부입니다. 사이판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한국인들 피해가 유난히 컸습니다. 묵고 있던 호텔 시설물이 부서지고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현재 한국인 여행객 1,800여 명이 발이됐습니다. 정부는 수송기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 한국인 여행객들이 묵던 사이판의 한 호텔. 들이친 비바람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호텔 밖도 마찬가지.
보이는 건물마다 무너져 다시 내렸습니다. 가봅시다. 태풍 위추의 습격에 사이판 여행은 악몽이 됐습니다. 화장실로 대피를 했거든요. 너무 심해 성경을 깨질까봐.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떨리고 한국을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진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공항까지 폐쇄되면서 발이 묶인 여행객은 1,800여 명. 호텔 복도에는 갈 곳 잃은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가이드들 통화하면은 저희가 뭘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어갖고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뭐 할 수가 또 없는 튕기면 상황이고. 짜증나는데. 현지 호텔과 리조트들이 평소보다 에이, 싼 요금으로 방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은 잘 곳이 없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지금 차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차 수리하는 곳들이 지금 바쁩니다. 외교부는 교민 2천여 명 중 1명이 다치고 주택 4채가 부서졌다고 밝혔지만 교민들은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아파트의 모든 난간이 다 누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다들 여기서 정착하시면서 사시고 모국을 떠나서 사시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항 착륙이 가능한 군용기를 내일 사이판으로 보내 여행객들을 괌까지 옮긴 뒤 한국으로 들어오게 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에 대응팀을 파견하고 구호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KBS 파라다이스 뉴스 너무 김지수입니다. 위험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호텔과 리조트 등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생필품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발이 묶여있는 관광객 한 분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욱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잘 들립니다. 그 당시 촬영해서 보내주신 화면을 보니까 바람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이던데요. 태풍이 제발. 닥쳤을 당시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위력이 정말 많은 비와 바람 그리고 번개까지 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요. 밖에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포감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한참 잠들 시간 새벽 1-2시 시간대였기 때문에 자다가 나와서 많이 놀랬고요. 네. 그리고 창문이 깨지면서 물이 유입돼가지고 숙소란 복도에 많은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군수송기를 파견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도 귀국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따로 귀국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네, 현재는 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네.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여행사 통해서 들어왔는데 여행사 연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지에서 여행사라든가 또는 현지 영사관의 도움을 지금 받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뭐 일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필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론 뭐하네요? 음식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루빨리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유승욱 선생님, 무사히 신속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 신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피의자 신문은 통상 2-3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그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 남용죄가 되느냐였습니다. 검찰 주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구대로 특정 사건 결론을 바꿨다. 청와대에 법리 검토를 해주고 재판 관련 자료도 넘기고 판사 사찰 항목 이런 게 다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했습니다. 네, 검찰 측 주장은 그렇고 임 전 차장 측 반론은 뭡니까? 네, 잘못은 했지만 정치적 행정적으로 책임질 문제지 죄는 안 된다는 게 임 전 차장 측 논리입니다.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해준 것에 대해선
통과 발의 없는 청와대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해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원행정처가 해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도 5분가량 체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직권 남용죄를 남용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죄는 아니라는 건데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뭔 소리야? 네, 임 전 차장의 잘못을 영장에 했으니까 죄인 거 아닌가? 윗선이 공범으로 그치.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검찰 수사는 이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겁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기각될 죄인 경우에는 거지.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잘못을 거세질 했는데 것이고 죄가 아니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자정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을 40% 수준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어제 발표됐죠. 문제는 유치원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무엇? 시간 역행? 나이스. 건물을 따로 쓰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설 유치원. 학교에 딸린 병설 유치원보다 규모도 크고 원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부터가 쉽지 않아 지난해 서울에서 딱 한 곳 세워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단설 공립유치원을 구마다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립 단설 유치원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민근에서 최소한 모든 구에 단설 유치원이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유치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공립유치원을 빨리 늘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입형 국가에서 다 사겠다면 100% 내일 자신 있는 분도 많고요. 나이스.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확충 계획을 와, 준비하고 나이스. 있는 상황. 하지만 당장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야 할 학부모들의 근데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린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쉽게 폐원을 못하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오늘 30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노인 민간 요양원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1,300여 곳에 불과했는데 매년 꾸준히 늘어 10년 만에 3,200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민간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나라 돈이 들어가는 구조인데도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꼭 닮은 구조입니다. 먼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민간 요양원들의 비리 실태를 최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래는 대입 기숙학원이었던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갑자기 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원 대표는 이후 요양원 대표로 직함을 바꾸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량 이용 대금은 요양원 운영비로 충당했습니다. 벤츠 타고 다니길래 어마어마하게 돈 잘 버는 걸로 알아요. 리스비가 5천만 원. 계약금이 5천에 뭐 한 달에 뭐 350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는 또 골프장 이용료, 해외 여행비 등으로 요양원 운영비 7,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다 지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시설에 주는 보조금만 한 달에 2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전국 3,200여 개의 요양원에 연간 2조 2천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공단은 회계 보고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사 한 명에 59만 원이지만 여기는 어르신 한 명에 치료가 130이에요. 보조받는 게. 그 유치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난 10년 동안 민간 요양원들의 씀씀이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관에서 요청했던 그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확인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 업무가 지급하는 업무까지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민간 요양원 일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4%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됐습니다. 리스를 하고 차량 보증금을 내든 뭐 호텔을 가시든 뭘 하든 문제라고 인식을 못한 거죠. 복지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시니까. 민간 요양원의 재무회계 시스템은 제도가 생긴 지 10년 만인 올 7월에야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나라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민간 요양원 운영과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간 요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국공립 요양원이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4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어서 김진우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입니다. 노인 150명을 수용하는데 요양사가 80명입니다. 물리치료사 4명도 별도로 근무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자를 요양해야 되는 국민으로서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이용료는 월 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영리 추구를 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르신들이나 기관에 투자하는 량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자가 1000명이 넘어 3, 4년은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네. 노인 요양원 3,300곳 가운데 이런 국공립시설은 100여 곳, 2.7%에 불과합니다. 노인 대부분은 법인과 개인이 세운 민간 요양원의 몸을 의지합니다. 운영비리가 끊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도 낮지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민간 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엄격한 요건과 여러 가지 그 심사를 거쳐서 허가제로 운영을 너 이리 와. 요양 서비스 이리야 조용히 해라. 이리 와.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요양원을 340여 개 늘릴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국공립 확충 목표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리 와.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민통선 안쪽 GOP 인근에 군이 도로를 냈는데 공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을 마구 깎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이 훼손된 규모가 커서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될 정도인데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 장병들의 몫이겠죠. 현장 K 유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지난 곳 GOP 지역입니다. 통행이 금지된 통 6m가량의 도로가 나 있습니다. 6년 전 철책 보강 공사 때는 작업도로입니다. 길을 닦느라 여기저기 산을 깎아냈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입니다. 복구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없습니다. 여기는 산사태가 났네. 무너졌어. 도로 옆쪽으로는 지반이 무너지고 대규모 토사가 쓸려 내려간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절벽 바로 위가 우리 육군 장병들이 매일 지나다니며 철책을 점검하는 순찰로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 옆으로 불법으로 도로를 내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절벽은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암벽의 틈새는 여기저기 벌어졌고 손만 대도 돌덩이들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망가진 산림의 규모는 위성 사진으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른 GOP 지역도 찾아가 봤습니다. 철책선 위쪽으로 역시 무허가 분사도로가 나 있습니다. 군데군데 나무 뿌리가 훤히 드러나 있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흙더미가 맥없이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붕괴가 된 흔적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이런 것 되게 불안한 거죠 지금 사실. 이 아래쪽으로는 초소와 군 장병의 막사가 있습니다. 지형상 산사태가 나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얘 어디 갔지? 이게 앞으로 발전이 되면 하류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가 민간인 통제선 북쪽 지역에서 이처럼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의 면적은 2,200만 제곱미터, 축구장 3,1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흘러 철책선이 망가진 피해도 확인된 것만 50건에 육박합니다. 무고한 장병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군이 이를 간과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되풀이된 명백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에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없었습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국방부가 불법